그럼 투자를 멈추고 달러만 들고 있으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최근 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했죠. 1150원에서 1180원을 등락하던 작년의 레인지를 뚫고 현재는 1210원, 1240원 사이를 등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 2월 미국 주식은 코로나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깊은 하락을 하다가 이번 달 3월에 반등하여 다시 정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달러 투자 일환으로 미국 주식에 오랜 기간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달러 환율이 올라서 예전에는 과연 저만큼 오를까 하던 그런 1210원이 지지선이 된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 한번 짚어보고 향후 달러의 향방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는 주식시장의 전망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세 가지 챕터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달러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세 가지 챕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달러는 전쟁이나 코로나 혹은 자연재해 등의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커질 때 수요가 급증하여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 되는데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미국의 화폐인 만큼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되겠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방향인 유동성 흡수나 금리 인상 등의 통화 정책은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달러 환율의 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달러 수요의 증가이며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전쟁이나 코로나 혹은 자연재해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둘째로는 유동성 흡수나 금리 인상 등의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데 이것을 달러 인덱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환산한 값이며 자세한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는 이 주요 통화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렇게 엄청난 급등세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원화에도 영향을 미치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의 상승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짜 사나이에 나오는 이근대위를 아십니까? 최근 이근대위의 참전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지만 생각보다 오랜 기간 우크라이나가 버텨내며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경제 흐름에는 매우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러시아와 연관이 있는 국가의 기업들이 디폴트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연쇄작용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험자산인 주식과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급락하였고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가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다음으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주 다루고 예측했던 부분이라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예상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생겼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우려했던 연준의 금리 인상 폭 상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0.25%씩 금리를 인상하며 인플레이션과 시장 악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최근에 전쟁과 인플레이션 수치의 심각성, 그리고 고용 안정성 등을 빌미로 0.5%의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는 최근 연준 9명 중 5명이 찬성하며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이 빅스텝으로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양적 긴축까지 동반한다면 유동성이 빠른 속도로 흡수되며 달러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괜찮은 편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는 그 정도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투자되어 있던 많은 달러 자산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달러의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협정으로 마무리된다는 식의 뉴스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되기에 전 아무래도 좀 찜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말끔하게 정리된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미국의 패권 전쟁이 아직도 한창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뭔가 하나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중국이 좀 발톱을 숨기고 때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다음에 이루어질 FOMC 회의 때 예상치보다 강한 0.5%의 빅스텝 양적 긴축을 발표한다면 시장에 충격을 주며 달러가 상승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큰 자연재해나 2차 팬데믹 혹은 러시아의 돌발 행동 등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리스크가 온다면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주며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은 폭락하고 달러가 아주 크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제 투자자인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그런 좀 얼음장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장단기 금리 차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는데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 어김없이 1년에서 2년 내에 큰 경제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주식과 이런 위험 자산들이 폭락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새벽 장중에 아주 잠깐이었지만 10년물과 2년물이 드디어 역전이 되었었죠. 지금의 채권 금리는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이미 한번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좀 전에 언급했던 예상치 못할 리스크가 트리거가 되어 엄청난 폭락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며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를 멈추고 달러만 들고 있으면 될까요? 자본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울며 겨자 먹기라도 말이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긴 후 1, 2년 내는 폭락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장단기 금리 역전 시점의 주가가 폭락 시점의 저점의 주가보다 낮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이에 주가가 더 올랐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당장 모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리밸런싱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설정하여 그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면서 달러 비중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주식에 한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신흥국과 달리 미국 시장은 지금도 매우 강하며 경제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 국가이므로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게 두지 않을 거란 믿음도 갖고 있죠. 최근 미국의 근황을 보면 자국 우선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의 반도체, 자동차 시장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 길목에 투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비교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시장은 모든 주식이 쭉쭉 가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본인이 보수적이고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주식 비중을 대폭 줄이거나 혹은 모두 매도하여 달러를 안전하게 들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비교적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고 이제 주식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중간중간 목표치를 정해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리밸런싱을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주식 종목이나 이런 주식하는 마인드셋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룬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우리의 자산도 널뛰게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간다면 오히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변수가 발생하면 공포에 눌려 잘못된 매매를 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전략과 시나리오를 정리해 두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시나리오 혹은 타이밍이 왔을 때 공포를 누르고 침착하게 정해진 수순대로 매매를 하여 이 시기에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기를 현명한 자세로 살아남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인사드렸는데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